입문자분들이 이 편 딱 보고 나서는 원두를 구매하실 때 좀 실패 없이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고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지역 및 농장을 봐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품종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초보자들이 하기엔 너무 어려워. 괜찮아요. 이건 더 이상 이제 초보자들을 위한 컨텐츠가 아니에요. 카페에 가거나 아니면 온라인 매장에서 스페셜티 커피를 구매를 해야 될 때 이름 읽는 방법, 인카드 보는 방법 촬영해보면 어떨까? 아, 너무 좋아요. 커피 이름만 보면은 얼추 이거 맛있을 것 같다, 맛없을 것 같다가 바로 나와요. 그만큼 스페셜티 커피는 이름 안에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다. 대부분 어떤 공통적인 그 나열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 커피 사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대충 이 편 딱 보고 나서는 아, 이 커피는 그 맛이 날 수도 있겠구나, 이거 한번 사봐야겠다, 이런 의사결정이 스스로 될 수 있도록 오늘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나열, 배열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커피 이름을 딱 보면은요, 가장 앞에 나라 이름이 올 확률이 가장 큽니다. 이거 거의 100%예요. 그 다음에는 지역 혹은 농장 혹은 농장이 아니라 가공소 이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특정 나라는. 그리고 요즘엔 프로듀서가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프로듀서의 이름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품종. 그쵸? 그 다음에는 가공. 요렇게 따라와요. 이게 요즘에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스페셜티 커피 이름의 대분류예요. 카테고리. 예전에 커피 이름 맨 뒤에 등급이 왔었어요. G2, G1, SHB. 근데 스페셜티는 이 등급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항상 제일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급은 거의 빠져요, 스페셜티에서는. 뒤에 가공으로 끝난다, 이게 요즘에 약간 트렌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 요즘에 스페셜티는 빈 카드를 보면 돼요. 더 디테일한 정보들이 있어. 인터넷으로 커피를 산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에 있을 수 있고요. 빈 카드에 보면은 정보가 뭐가 중요해요? 원산지, 그쵸?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옆에 이 고도를 써놓으셨는데, 고도가 예전에는 이렇게 괄호로 칠 만큼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이 고도가 진짜 중요해요. 이게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농장 있죠? 프로듀서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품종, 프로세스가 옵니다. 그리고 원두 카드라든지 아니면 커피를 구매할 때 컵노트가 많이 있죠. 컵노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전도, 그쵸? 로스팅 포인트. 일단 이름은 이 4가지 범주에서 끝나고요. 근데 이 2개는 보도까지 포함해서 보통 커피 이름에 써져 있진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커피를 구매하시거나 커피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건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밑에 그러면 예시를 들어서 클라리멘토의 빈 카드인데, 파나마, 핑카 나할리엘, 게이샤 워시드. 아마 여러분들 카페 가시면은 보통 메뉴판을 보면 커피 이름이 이럴 거예요. 그리고 가격 적혀 있죠. 지금 이 밑에 보시면 팜, 핑카 나할리엘. 아, 지역이 아니라 핑카 나할리엘 농장이구나. 고도는 한 1850m에 있구나, 이 농장이. 그리고 프로듀서는 따로 있네요. 이또게라, 또 나할리엘 저희 또 친구죠. 네. 여기 마팔도 했어요. 마팔도. 네. 그 다음 프로세스는 워시드라고 돼 있죠. 그리고 컵 프로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런 노트대로 나타나는 커피구나. 저희가 빈카드를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구매하시는 분들은 내 선호에 맞는, 내 기호에 맞는 커피를 구매하셔야 되잖아요.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러면 내 취향에 맞는 커피를 고르려면 어떤 정보를 중요하게 봐야 되지?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그러면 이 큰 것들을 원산지부터 볼게요. 일단 커피를 재배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커피를 재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커피 벨트라고 하죠. 커피가 자랄 수 있는 기후 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 정도, 이렇게 가면 되나? 그 위치를 위도로 표현한 걸 우리가 커피 벨트라고 해요. 커피나무가 0도 이하로 떨어지면 다 얼어 죽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추운 나라에서는 재배를 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원산지는 우리가 크게 나누기로는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이렇게 크게 퉁쳐서 나눠요.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중남미를 이제 중미와 남미, 이렇게 또 나눕니다. 일단 아프리카 중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원산지는 일단 단연 에티오피아, 그리고 케냐 대표적으로, 그리고 탄자니아까지, 이런 나라들 공통적으로 산미도 좀 어느 정도 있는데 꽃과 과일톤의 노트들이 잘 느껴지겠구나 라고 기대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룬디, 우간다, 르완다, 이런 나라들은 약간의 꽃향이 나면서 견과류, 그리고 밸런스가 굉장히 좋겠구나 라고 기대하셔도 돼요. 중남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남미를 나눌게요. 남미의 대표적인 나라 어디요?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요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브라질이랑 콜롬비아. 일단 브라질이 전 세계 생산량이 가장 많아요. 기본적으로 견과류, 약간의 시트러스한 노트들, 밸런스 있는 커피들,
진짜 그냥 대중적, 여러분들이 그냥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느껴지는 그런 노트들 있죠. 그런 맛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라질. 그 다음에 콜롬비아가 굉장히 이 스페셜티 쪽으로 오면 되게 다양성이 많은 나라예요. 꽃, 과일, 견과류, 열대 과일 막 다 있어. 그래서 일단 콜롬비아는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밸런스. 콜롬비아도 마찬가지로, 페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떠오르죠. 페루도 다양성이 많은데 페루는 좀 더 전통적으로 맛있는 커피들을 잘 재배하는 나라고요. 에콰도르가 요즘에 많이 떠오르죠. 근데 생산량이 많은 나라는 아니어서 커머셜 등급의 커피가 많이 없는, 좀 더 꽃이랑 과일 노트들이 많이 있겠네 라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남미를 할 수 있고요. 중미, 또 중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미 하면은 파나마, 그리고 과테말라, 코스타리카까지 떠오를 수 있어요. 고품질의 커피, 게이샤 커피, 굉장히 맛있는 커피들을 많이 재배하는 나라다. 그래서 산미는 좀 있지만 꽃과 과일 노트들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근데 코스타리카랑 과테말라는 조금 이제 밸런스나 견과류나 이런 커피들도 같이 섞여 있어요. 그 이외의 나라를 니카라과, 온두라스, 그다음에 엘살바도르, 이런 지역대의 커피들은 견과류, 시트러스, 초콜릿, 향신료, 이런 밸런스 있는 대중적인 결의 커피들이겠구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가 있어요. 아시아는 대표적으로 베트남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예멘도 있고요, 태국, 중국, 대만, 인도, 파푸아뉴기니, 이런 나라들이 있죠. 아시아의 대표적인 노트는 아직까지는 견과류, 그리고 얼씨함, 이런 흑향, 진하고 구수한 이런 노트들을 대비되죠. 물론 아시아도 고품질의 커피 품종에 따라서 일부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런 중남미나 아프리카에 비해서는 이런 노트로 대변하는 커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퉁쳐서 지금 나라별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원산지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세싱이 굉장히 다양화돼 있고 품종도 되게 다양화되기 때문에 맛의 프로파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라만 보고 일반화시키기에는 이거는 약간 예전 이야기이긴 해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또 안스타가 아시아 커피들은 다 흑향 나고 견과류 난다고 했는데 뭐야, 아시아 커피 막 이렇게 과일 향 나고 꽃향이 나는 게 있네, 막 친구 허접이네, 약간 이렇게 생각.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아도 굉장히 맛있는 커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넘어갈게요. 원산지 에티오피아, 케냐도 네. 꽃과 과일, 맞아요. 중미 지역 꽃과 과일이라고 하셨는데 뉘앙스 차이 같은 게 좀 느껴지나요? 아니면 그것까지 느껴지죠. 느껴지는데 좀 드셔보셔야 돼. 그거는. 네. 그것까지 해요? 원해요? 이거 초보자들이 하기엔 너무 어려워. 괜찮아요. 이건 더 이상 이제 초보자들을 위한 컨텐츠가 아니에요. 다음에 한 편 더. 다음 편에. SDC로. SDC로. 자, 그리고 뭐라 그랬죠? 제가 고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고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커피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온도에서 가장 추운 게 고도가 높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고도가 높으면은 커피나무가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많은 영양분을 뿜어내요. 강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맛있어지는 거예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당도가 높아집니다. 당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뭐냐면 가공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향도 많아진다는 거고 커피가 가지고 있는 유기화합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합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가 높아지면 커피가 맛있어져요. 근데 고도가 높아지면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재배 면적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재배되는 커피들이 희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맛있어지는 대신. 그렇죠? 그러니까 고도가 높은 커피들이 좀 비싼 겁니다. 근데 이 고도는 동일한 나라, 동일한 품종이라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2300m야, 에티오피아 1600m야, 그러면 2300m가 더 맛있고 비싸겠네 라고 예상하셔도 돼요. 하지만 에티오피아 2300m야, 그리고 과테말라의 1900m야, 이 2300m 커피가 훨씬 더 맛있고 훨씬 더 비싸겠네 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나라는 높아봤자 1600, 1700일 수 있어요. 나라별로 가야 된다. 근데 그냥 봤을 때 그냥 쉽게 말해서, 여태까지 어렵게 말했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1900m 넘는다. 이거 맛있겠다. 이렇게 기대하셔도 좋아요. 1500m 넘는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약간 1000m 이하다. 그러면 갸우뚱? 그거는 산지와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공통점입니다. 자, 그래서 고도가 진짜 중요한 정보예요, 여러분. 고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일반화하면 안 돼요.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및 농장을 봐야 되죠. 지역 및 농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도 많이 몰라요. 커피 하는 사람들도 농장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지역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이름으로 봤을 때 요쯤에는 지역과 농장이 오니까 지역일 확률이 높다. 아, 요거는 요 이름의 농장이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근데 커피를 좋아하고 또 오래 하시다 보면은 농장이 계속 낯익고 또 유명한 농장들은 연속해서 우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장 그냥 하나하나씩 알고 계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하시엔다 라 에스메랄다 농장이 있죠. 게이샤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알린 농장이죠. 그래서 이런 농장들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하시엔다가 아주 죄송해요. 아시엔다. 이거 또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프로듀서, 이 친구는 뭐 따미로 타드세, 로스트 오리진 프로세싱을 하는 가공소인데 이런 거는 그냥 하나 둘씩 커피를 즐겨가시면서 알아가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품종이 있습니다. 품종은 대표적으로 버번 티피카, 아라비카의 두 가지 양대 산맥이죠. 버번 티피카로 이제 여러 가지 품종이 막 이제 나와요. 카투라, 카투아이, 문도노보, 게이샤, 7412, 7418, 시로소, 파카마라, 마라고지페, 여러 가지 커피 콩의 크기에서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똑같은 품종이라도 다른 나라에 가면서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 그 농장에서 품종이 추적이 안 되니까 그냥 멋대로 불러, 그냥 그 품종 이름을.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요즘에 많이 유명한 게 이제 게이샤 품종이죠. T272. 게이샤 품종이 굉장히 고품질에 점수가 높은 품종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스민, 베르가몬, 이런 플로랄, 시트러스, 핵과류 이런 노트들이 굉장히 좋은 커피들이죠. 버번 티피카가 아라비카를 대표하는 커피들이에요. 굉장히 시러피하고 황설탕, 핵과류 노트도 갖고 있고요. 적당한 시트러스 이런 노트들도 잘 가지고 있는 밸런스 있는 커피들입니다. 파카마라, 그리고 뭐 마라고보지페 이런 커피들은 뭐 레드와인, 포도, 적포도 그런 커피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품종을 떠올렸을 때 대충 어떤 맛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스페셜티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 품종의 맛을 이제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죠. 근데 이 품종을 온전히 경험하려면 프로세싱이 품종의 색깔을 가리지 않은 워시드나 내추럴 혹은 허니, 무산소 가공이 들어가지 않은 혹은 때로화를 해치지 않을 정도로만 들어간 커피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프로세스 되게 중요합니다. 프로세스 대표적으로 워시드, 내추럴, 허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산소 쪽으로 넘어가서 무산소, 워시드, 내추럴, 허니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발효를 할 때 이스트를 첨가한 커피들도 있고요. 더 넘어가서 이제 인퓨즈드 커피가 있죠. 가향 커피. 대표적으로 좀 짚고 가면 워시드, 품종의 고유의 맛들을 잘 느낄 수 있고 때로화에 따라서 꽃이나 시트러스한 과일, 핵과류 노트들, 견과류, 설탕, 시러피한 노트들 이런 노트들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내추럴, 따서 껍질을 까지 않고 바로 건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꽃이나 이런 톤보다는 좀 더 과일 톤의 노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 그리고 핵과류 노트들 좀 있고요. 열대과일, 과버려가 되면 알코올릭한 노트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허니, 그 중간이에요. 중간 정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너로빅으로 간다. 노트들이 좀 더 펑키해집니다. 열대과일 톤으로도 가고요. 샴페인, 포도, 머스켓, 너무 과발효되면 알코올릭한 럼, 막 브랜디, 막 위스키 이런 노트들까지 나오지만 적당하게 발효가 된 커피들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맛들이 나오는 그런 커피들로 바뀝니다. 그리고 가향 가면은 막 진짜 막 무슨 버블껌, 누텔라, 막 웰치스, 짜장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가향이라 그거는 진짜 트레디셔널 할 때도 나와. 무튼 뭐 이런 노트들, 직관적인 노트들. 인퓨즈드가 있다 그러면 뭔가를 프로세싱할 때 첨가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컵 노트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컵 노트가 더 중요해졌어요. 컵 노트가 이 위에 게 너무 많아, 너무 어지러워. 그러면 이 컵 노트를 보시면 돼요. 컵 노트. 왜냐면 이 앞에 있는 정보로 맛을 예상하는 게 쉽지가 않아졌어. 그래서 커피를 구매하실 때 오히려 이 컵 노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컵 노트를 요즘에는 웬만하면은 한국 로서리분들 실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잘 적으시거든요. 그래서 컵 노트를 보는 거예요. 컵 노트를 딱 봤는데 꽃이 많이 적혀 있어. 이거 꽃향이 나겠구나. 어느 정도 산미가 있는데 과하지 않겠구나. 기대할 수 있고. 베리나 시트러스나 핵과류의 노트들이 많이 적혀 있어. 그럼 이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은 과일 향이 나겠구나. 산미가 어느 정도 있는데 단맛이 잘 박혀져 주겠구나. 근데 어떤 커피는 망고, 리치, 뭐 파파야, 파인애플 이런 열대과일이 많이 적혀 있어. 이건 조금 더 펑키하겠구나. 어떤 커피를 봤는데 브라운 슈거, 아몬드, 헤이즐넛, 마카다미아, 피칸 뭐 이런 견과류 노트를 갖고 있어. 이런 거는 좀 더 고소하고 밸런스가 있는 커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런 노트의 결로 커피를 선택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게 좀 더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노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컵노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컬러랑 연동해서 느끼시는 게 좋고, 요거는 제가 컨텐츠를 또 따로 만들어서 센서리를 잘 느끼는 방법, 컵노트를 적는 방법,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정보가 이 배전도죠. 에스프레소 로스트, 다크 로스팅이 될수록 커피 고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보다는 불맛이라고 하죠. 다크 초콜릿, 스모키함, 카카오, 카카오 닙스, 입 안에서 충만한 바디감, 감칠맛으로 표현되는 그런 노트들이 더 많아진다. 하지만 라이트 로스팅으로 될수록 그 커피의 품종 그리고 고유의 때로와 특징들을 잘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꽃과 과일 향들은 라이트 로스팅에서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스페셜티 커피로 오면 올수록 이 정도 정보들이 공유가 되는 커피들은 라이트 로스팅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조합해 보는 거죠. 국가별로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품종별로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근데 가공이 어때? 워시드야. 이건 깨끗한 품종의 맛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배운 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카페를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혹은 원두를 사요. 나는 오늘 고소한 커피를 좀 먹고 싶어. 일단 국가부터 보는 거예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그리고 남미의 브라질, 아시아, 아프리카로 갔을 때 르완다, 우간다, 그 정도의 나라에서 커피를 고르시는 거예요. 여기는 고소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품종까지 같이 보는 거죠. 게이샤나 에티오피아 랜드레이스나 이런 것들은 꽃과 과일 향들이 많이 나는 커피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외하고 버번이나 티피카나 카투라나 카투아이나 이런 커피들을 위주로 보시는 거죠. 그리고 가공 쪽에서도 워시드, 내추럴, 허니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커피들을. 근데 여기서 갑자기 에너로빅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이게 뻥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변수들이 많잖아. 지금 일반화할 수가 없잖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컵노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매장 같은 데 가서 주문할 때 오히려 그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순화 맛이 나는 커피를 먹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취향을 조금 세분화해놓으면 좋아요. 나는 꽃향기가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견과류 노트가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초콜릿 향이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약간 이렇게 많이 드시다 보면 카테고리를 나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할 때 산미가 없는 커피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안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 버리거든. 스페셜티 커피는 모두 산미가 있어요. 근데 그 산미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의 차이지. 그리고 내 산미의 역치에 따라서 그게 또 달라지긴 하는데, 진짜 좋은 커피 그냥 드셔보시면은 산미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알게 되실 거니까 그거를 원천 차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산미 있는 커피 없는 커피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고소한 견과류나 이런 초콜릿 느낌이 나는데 뭐 약간의 그런 과일 톤이 있는 커피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좀 더 가능성이 열릴 거예요. 바리스타들이 좀 더 다양한 추천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입문자분들이, 초보자분들이 커피를 구매하시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간략하게, 진짜 간략하게 소개를 해봤는데, 진짜 그냥 이 한 편만 좀 힘들어도 참고 보세요. 그러면 원두를 구매하실 때 좀 실패 없이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로서리 사이트 들어가서 커피를 구매하실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가 여러분들 커피 생활을 즐기시는데, 또 스페셜티 커피를 또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커피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일단은 커피 하시는 분들은 농장주는 다 친구라고 부릅니다. 한 번 만나도 그냥 친구예요. 오케이? 왜냐면 서양식이기 때문에 한 번 만나면 다 친구라고 불러요. 어쨌든 이토게라는 친한 친구예요. 뭐 헌터 테드만, 블랙문, 에스메랄다의 피터슨 패밀리, 엘리다 농장의 윌포드, 60이 넘었는데도 친구예요. 그렇죠? 다 친구예요. 우리는 하나.